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파랑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또 그 힘의 알짜힘이 0일 때 그 물체는 정지하거나 아니면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 관성과 이제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번에는 뭐냐면 그 물체가 힘을 받는 운동이야.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힘은요, 알짜힘이 0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관성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관성은 알짜힘이 0인 거고 얘는 0이 아닌 경우야. 그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속도 운동은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 그러니까 여가 속도 변화가 있는 거야. 또 방향. 자,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걸 싹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이걸 좁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가속도는, 선생님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속도가 증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증가하겠지. 이런 경우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증가하겠지. 하지만 반대로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또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이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알짜힘이 0이 아닐 때 일어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거나 둘 다 바뀌거나 싹 다 뭐야?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관성처럼 알짜힘이 0일 때는 그 물체를 가만히 그 상태에 유지하려고 해. 이런 경우하고, 힘이 가해졌을 때는 그 물체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가속도 운동이야. 관성, 등속 직선 운동하고 가속도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의 내용을 적으신 선생님이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 얘는 A라는 물체야. 질량이 M이고요. 어떤 물체가 있어. 얘는 B라는 물체고 질량이 2M이야, 2M. 그쵸? 여기에 가해진 힘이요. 가해진 힘, 이 녀석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가해준 힘이 F야, F. 여기 똑같이 같은 힘, F가 주어진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질량의 차이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자. 얘는 1kg이야. 이 녀석은 2kg이야. 똑같은 힘이 가해졌어. 그럼 어떤 녀석이 더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니? 당연히 A가 더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겠지. 속도 증가폭은 A가 B보다 클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녀석의 속도가 만약 10, 20, 30, 40으로 증가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초기 속도도 움직이 10 똑같은 동일한 속도에서 시작하는데 10, 15, 20, 25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다른 조건을 다 맞춰주고 이렇게 질량만 차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니? 이걸 통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요거를 이렇게 속도가 10에서 20로 증가했죠? 이 물체에 힘이 가해져가지고 속도가 증가했잖아. 10만큼 증가했잖아. 이 10만큼 증가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가속도라고 하잖아. 가속도는 A잖아, A. 그쵸? 그러면 여기서 F, 또 질량, 그 다음에 A,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 이 가속도 A는 M분의 F다라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얘를,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얘를 F는 M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얘를? 운동, 방정, 식근. 뉴턴의 제2법칙이야. 뉴턴의 제2법칙.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인 거야. 이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거는 힘이 작용해서인데, 이 작용한 힘하고는 서로 비례관계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어떤 물체에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커지는 거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가속도하고 이 질량은 무슨 관계죠? 만약에 질량이 이렇게 얘보다 질량이 2kg이야. 그러면 가속도는 얘는 10씩 증가하는데 얘는 얼마? 그냥 5바퀴 증가하지 않잖아. 그러면 질량이 크면은 이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는 작아지는 거지. 그렇죠? 이거 무슨 관계야? 반비례. 이거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1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채울 수가 있어요. 41페이지에 보면요, 봐봐. 41페이지 위에 봐. 위에 보면은 그 질량은 똑같아. A, B가. 끄는 힘이 다르죠. 끄는 힘이 달라지는 거고. 그 밑에 그림은 뭐야? 질량은 끄는 힘은 같은데 질량이 다른 경우야. 그렇죠? 그걸 보고선 어떻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1페이지고 42페이지 들어오는데 42페이지에 보면요. 42페이지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너무나 여기서 뭘 해야 될지라는 궁금증이 들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고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파악을 하면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로축은요, 보세요. 속도의 변화량. 그리고 얘는 질량. 그러면 속도가 변했다. 속도가 10에서 20으로 변했어. 10만큼 변했잖아. 그치?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건 가속도인 거야. 얘를 다른 거야. 얘는 가속도인 거야. 가속도. 이 가속도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잖아. 뭐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그리고 42페이지 제일 밑에 요 박스를 여러분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등가 속도 운동을 우리가 이거 배웠죠? 여러분 등속 직선 배웠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 그래 보세요. 등속은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 녀석은 속도가 일정해. 등가속은 뭐니?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10, 20, 30, 40 얼마큼? 10만큼 증가했어. 10만큼 증가폭이 일정해. 증가폭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등가속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10만큼만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가해진 힘 F가 뭐야? 이 힘 F가 일관되게 일정하기 때문이야. 다시 이 가해진 F가 만약에 얘를 선생님이 10N이라고 할게. 10N의 크기로 일정하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폭 자체가 10 일정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의 변화량이 뭐한 거야? 일정한 거야.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해진 힘의 크기가 뭐하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일정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43페이지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채우도록 하고 44페이지 봐봐. 44페이지 보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에서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자동차가 출발할 때 자유낙하 운동, 빗맨 이런 거 뭐야? 일정하게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초당 이제 9.8m/s씩 증가하는 거야. 그죠? 우리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야. 44, 45페이지 내용을 다 채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도 있지. 등가속도 운동은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45페이지 감소하는 운동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47, 48페이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칸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요 정도 맥락을 좀 보고 혼자 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가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최대한 빈칸을 채워서 오시면 우리가 이제 확인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